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영상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수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미국 쪽 S&P에 대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랑 일목균형표 방식으로 조금 차트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하고 뭐 달러원, WTI,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등 이제 외부 지표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랑 시간이 되면 코스피 밸류에이션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스피 조금 누적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격일로 이렇게 빨간색 탭이랑 파란색 탭들 조금 설명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좀 증시가 그래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다 생략하도록 하고 좀 지수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감 시황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가 그래도 한 0.5%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장초에 조금 등락을 보이다가 조금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결국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으로 한 0.7%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이게 프로그램 매매 내역인데요. 이게 검은색 선이 코스피 지수이고, 이 파란색 영역하고 이 빨간색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랑 이 순매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장초에는 순매도로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증시를 끌어올렸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사실 증시는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끌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 모두 다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고요. 약간 조금 투자자별로 프로그램 매도를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나 이제 매수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이 한 7,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었고요. 이 매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랑도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결국 외국인의 오늘의 순매수는 대부분 다 아마 프로그램 매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베이시스를 보더라도 베이시스가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콘텐고 영역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선물이 더 비싸고 현물이 더 싼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베이시스를 설명드리면, 베이시스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200이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이론가가 이제 주식의 가격이 419.9여야 되는데, 지금 3월 둘째 주에 이제 코스피 200 주식을 살 수 있는 선물 가격이 421.25이기 때문에 선물이 이제 더 비싼 상황이 됐습니다. 선물이 더 비싼 상황이 이제 콘텐고라고 하고요. 일단 일별로 보시면 뭐 어제까지만 했어도 이제 선물이 더 쌌던 이제 백어데이션 상태였는데, 이제 오늘 콘텐고가 됐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는 조금 프로그램 그 매도 차익 거래,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뭐 매도 차익 거래는 조금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매수 차익 거래가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프로그램 매수로는 조금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오늘 종가에도 이렇게 나타난 게,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난 게 이 베이시스 갭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로 거의 막판 부분에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왜 갑자기 그러면은 수급을 보시면 왜 갑자기 현선물 다 매수를 했냐 하면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옵션 만기일 날인데요. 이제 선물은 아니고 2월달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는 그냥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설명해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7,500억 정도 큰 폭의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9,200억 정도 큰 폭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 거의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한 1,6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5,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700억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30억 매수, 기관이 한 55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단 차트를 설명해 드리면, 코스피는 일단 중장기 추세인 주3봉으로 일단 중장기 파동부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파동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파동 같은 경우에는 1998년 외환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게 되고요.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꺼질 때가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후 이렇게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년, 18년 이제 대형주 중심 장세가 5파가 완성되면서 한 파동이 끝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그러면 슈퍼사이클로 1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작은 A파, 그 다음에 이제 상승했던 B파, 코로나의 C파 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고요. 최근의 상승은 아마도 3파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3파에서의 아마 1파라고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앞으로의 파동을 추정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채널링을 해보면 이렇게 저점과 고점에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이 추세선이 거의 다음 부근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도 상당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전 코스피는 조금 정점을 보지 않았나라고는 아직까지도 계속은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이 3-1파를 조금 잘게 쪼개보면 여기가 이제 3-1파에도 1파이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 여기가 똑같이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파동으로 추세를 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2파와 4파 저점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이 채널을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채널을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가 보통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딱 채널이 뚫리는 순간 조금 급락이 발생을 하였었고요. 최근에도 이 채널을 넘지 못하고 이 채널이 기준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일단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조금 개선들을 설명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9일 동안의 최저값과 최고값을 더한 다음에 이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기준선은 이 초록색깔 선이 기준선이고요. 기준선은 전환선하고 똑같은데 26일 동안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고요. 이 약간 회색깔 선은 9일 후행 스팬인데 이 현재 주가를 9일 뒤에 이제 후행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한 초록 색깔 세피아 색깔은 26일 후행 스팬이고요.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켜 놓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하락을 시작하는 단계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 전환선 방향 자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1단계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이 더 위에 있는 것을 역전이라고 하고요. 전환선이 더 위에 있는 걸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안 좋아졌고요. 이 안 좋은 추세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추세는 기준선과 전환선, 이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부분에서 있었고요. 현재 일단 전환선이 하락하고 있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역전이 되고 주가가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3단계까지 왔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이 기준선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단계는 사실 뭐가 더 빨리 올지는 모르긴 하는데 일단 그럼 둘 다 일단 네 번째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네 번째 단계는 이 기준선 방향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26일 후행 스팬이 이 주가를 뚫어버린 다음에 이제 밑으로 뚫어버리는 거고요. 결국 이게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결국 26일 후행 스팬도 곧 지금 이 주가에 닿을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역전이 될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기준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 26일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수치를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최고점이었던 1월 11일 날이 지나가게 되면 아마도 이 기준선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늦어도 3, 4일 안에는 조금 주가가 방향성을 더욱 찾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하였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일목균형표나 엘리어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봤을 때는 전 여기까지가 이제 A파, B파, C파로 A파가 완성이 되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B파고, 이 다음부터가 이제 C파의 1, 2, 3, 4, 5 하락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아직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아니라 확실히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 이 3266을 확실하게 넘는 것을 보고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선을 다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이 패턴이 사실 천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헤드 앤 숄더라고 또 하고요. 뭐 삼산삼봉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머리고 여기가 이제 양쪽 어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천장에서는 사실 한 번에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들고 있는 마음은 다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 더 사면 올라. 사면은 계속 오를 거야 라는 사실 지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뭅니다. 거의 없고요. 사실 천정에서 이렇게 두 봉이나 한 세 봉 정도를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물론 이렇게 아니고 결국 다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제가 뭐 100%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일단 과거에 이런 패턴이 많았고, 그런 패턴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헤드앤숄더나 뭐 삼산삼봉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하게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준선까지도 하회를 하였고, 주가가 오늘도 상승은 하였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곧 있으면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선 방향도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도 A파, B파, C파 하락이 충분히 가능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좀 해지 방법을 이제 4가지를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정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조금 해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풋을 일부 소량 구매를 해놨었는데, 사실 숏배팅을 하시는 뭐 투자자분이 있다면 정말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선을 이렇게 깨고 나서 사실 숏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뭐 저는 극소량을 해놨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냥 보유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숏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하회하고가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거래대금은 많이 늘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는 거를 봐서는 아마도 개인분들이 조금 저가 주식을 많이 매입하시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코스피도 분봉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120분봉을 설명해 드리면, 120분봉 상으로는 뭐 주가가 이 선행 스팬은 조금 돌파를 한 거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과 전환선 방향은 역전이 되어 있고요. 9일 후행 스팬과 26일 후행 스팬도 여전히 역전이 되어 있고, 주가가 또다시 기준선을 재차 하회를 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하락 추세가 더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조금 나는 상승 추세를 본다 하시더라도 이 120분 봉상에서 이 선행 스팬까지 돌파를 하고 나면, 아래로 돌파를 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추천드리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을 보시면,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한 5%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이 200일, 이 빨간 색깔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딱 지지 삼아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하고 200일 이동평균도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골든크로스가 되었었고요. 전환선과 기준선도 일단 딱 붙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도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조금 주가가 급등락을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급등락을 아마 나타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이렇게 이 선행 스팬이 되게 얇은 구간이 있는데, 이 얇은 구간일 때 되게 주가가
보통 급등락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세를 다 봤을 때 조금 계속해서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변동성 자체도 사실 절대적인 레벨이 원래는 변동성이 13에서 14, 낮을 땐 10까지도 내려가기 때문에 현재 24, 26이라는 수치가 절대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쪽 설명을 드리면 S&P도 일단 주 3봉으로 장기 추세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같은 경우 2008년도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2009년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에서 3파. 그 다음에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나왔던 게 이제 4파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동을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파동으로 미래를 어느 정도 조금 저희가 추세를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주가가 이 채널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채널을 완벽하게 하락을 하회를 하면 그때 조금 더 완연한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RSI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70이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일단 아직은 상승 추세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파동이 이제 5파인데요. 그 5파를 사실 조금 잘게 쪼개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회 1, 3회 2, 3회 3, 3에서 3회 5파여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이 5파가 원래 제가 처음에는 조금 트라이앵글일 수도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2파 저점하고 트라이앵글의 쐐기형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보면 최근에 하락했던 파동이 거의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채널까지 온 다음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최고점을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한 거를 봐서는 아마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아마 3파 고점,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의 단계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5파 상승 때 상승 한 규모는 상당한데 이 퍼센트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아마도 5파일 확률이 더 높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이 추세선을 조금 이제 5파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조금 추세선을 잡기 위해서 이 추세선을 조금 그려보면 일단 지금 현재 이 추세선을 넘었습니다. 충분히 넘을 수가 있고요. 넘은 다음에 넘고 나서 이 주가가 다시 이 추세선을 하락하면 그때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조금 급격한 하락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제 2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여기까지 하락을 할 뻔했다가 이 추세선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시 지지를 받고 재차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아직까지는 호전되어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 위에 다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5파의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냥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S&P 선물이었고요. 그냥 S&P 현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장중 딱 보시면 이렇게 도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도지가 사실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이제 캔들 모양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게 약간 공을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늘로 이렇게 공을 쭉 던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공이. 근데 점점 이제 속도가 이제 느려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느려지다가 어떤 데 딱 보면은 공이 딱 멈출 때는 이 내려가는 힘 방향이 이 중력하고 이제 이 공이 올라가는 힘하고 이제 이과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벡터라고 하죠. 이게 이 양쪽 잡아당기는 힘이 딱 0이 되는 부분에서 이 공이 딱 멈추게 됩니다. 딱 순간적으로 한번 멈추게 되는데 이때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도지가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이 하락 추세 바닥에서 보통 도지가 나타나서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고 상승 추세
끝부분에선 이 상승 추세에서 도지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보통 캔들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일단 오늘 밤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도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방금은 이제 공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정말 주식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매수랑 매도에 딱 균형이 딱 맞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는 제가 중력하고 이제 올라가는 가속도랑을 비교했으면 사실 정확하게 주식으로 표현하면 이 매수하는 힘과 매도하는 힘이 딱 같을 때 이렇게 도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갔다가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확률도 있는데 보통 이제 증시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하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닥에서 나왔을 땐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천정에서 나왔을 땐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점점 더 좀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 쪽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아까 그려드린 추세선을 깨기 전까지는 뭐 굳이 지금 당장은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그 그려드린 추세선을 조금 깨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깬 다음에도 조금 내가 더 들고 있고 싶다. 아직 더 추세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120분 봉상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뭐 아직까지는 120분 봉도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주가가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은 일단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파 상승 중이지 않나 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외부 지표들 설명드리면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한 9.6원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1107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은 기준선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선행스팬을 한번 돌파했다가 선행스팬을 한번 기준선까지나 이 선행스팬 바닥까지 조금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원달러 환율이 기준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조금 저는 유의를 계속 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일단 상승 추세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는 개인적으로 추세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물론 9일 후행스팬은 역전이 되었지만 아직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WTI도 일단 지금 도지 모양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조금 이제 점점 추세 전환을 하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는 판단을 하지만 여전히 일단 괴선들 상으로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을 하였고요. 1.83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저점 1.28%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하면서 1.16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0.5였던 거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점점 더 사실 금리들도 조금 주가에 밸류에이션 압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 관련된 조금 보조된 지표들 설명드리면 일단 코스피 신용잔고 설명드리면 코스피 신용잔고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친 거는 한 21조 6천억 정도 됐고요. 뭐 지금 거의 또 사상 최고치를 거의 경신까지는 아니지만 사상 최고치에 다시 또 재차 진입을 하였습니다. 증시가 조금 최근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지금 B2에 아마 나서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제가 미국 거를 보여드릴까 하다가 일단 창을 띄우진 않았었는데 미국 쪽도 지금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 레버리지가 이렇게 높을 때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2007년도를 보시나 2011년도를 보시나 2018년도를 보시나 결국은 끝이 안 좋았던 적이 항상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이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을 본 수치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증시가 뭐 몇 달 내로 보통 하락을 하는 패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신용장고 하락폭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설명해 드리면, 일단 오늘은 처음부터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이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뭐 내재 수익률, 코스피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낮을수록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는 시그널이고요.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게 이 코스피 기대 수익률에서 국고채 금리를 빼거나 아니면 코스피 기대 수익률에서 국고채 10년 금리를 나누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사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주식도 이렇게 기대 수익률 자체가 점점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은 조금 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위에 보여드린 코스피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를 금융권에서 보통 일드 갭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을 때가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가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낮을 때가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는 상당히 주식이 저평가다라는 시그널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뭐 최저치보다는 뭐 룸은 남아 있지만, 일단 뭐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싸다라고 말씀드릴 레벨은 이제 조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점점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금리도 상승하고 증시도 많이 레벨이 업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말씀드린 코스피 할인율을 국고채 10년으로 이제 나눈 수치는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이제 이 모형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고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페드 모형상으로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페드 모형은 금리에 되게 민감한 모형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추세적으로 조금 상승하면 급격히 일단 이 일드 갭보다는 더 오히려 빨리 하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조금 증시는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잘 버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버는 거는 이제 뭐 크게 벌진 못하더라도 사실 안 잃는 게 퍼센트로는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항상 수익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정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양을 매수를 하였고요. 거의 한 75조 정도 매수를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한 72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 바닥이 71이니까 거의 72조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정말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조금 매도폭이 계속해서 조금 거센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매번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데 결국 지수랑 삼성전자 방향성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고요. 이 파랑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 이 연두 색깔 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가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삼성전자는 거의 매번 한 8% 정도를 터치를 하면 조금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이 항상 나타났었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7.9를 터치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도 삼성전자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자체도 계속해서 조금 하락 부담이 조금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삼성전자를 차트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하회를 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남은 거는 이제 이 기준선 방향이 밑으로 하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조금 하락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하락 추세는
조금 계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내일부터가 이제 설날인데, 자, 좋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계속 조금 증시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만 드리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조정이 있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뭐 즐겁고 행복한 말을 듣는 거는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추석 때 이제 가족분들이나 이제 좀 뭐 5인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친인척분들은 뭐 못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뭐 통화로도 아마 조금 인사를 더 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증시를 볼 때는 조금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을까를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조금 생각하시는 단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설 명절인데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조금 잘 가족들하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